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깜돌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네, 지상에 잘 활동하고 있는 아이이고요. 별이 된 아이는 아닙니다. 깜돌이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 좀 많은데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감이라서 질문의 가짓수가 조금 돼도 그래도 좀 편하네요. 교감의 경우에는 계속 그 부분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네, 붙잡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꽤 요하기 때문에 많은 질문의 수를 할 수 없는데, 일반 교감은 그래도 조금 네, 그런 심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네, 질문의 가짓수는 많지만 네, 전부 다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신 질문 네, 살펴볼게요. 작은 집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끔찍하게 아끼는데 작은 집사를 조금 더 좋아해 줄 수는 없는지 네, 물어봐 달라 하셨고요. 키가 큰 엄마는 깜돌이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간식 그리고 추루를 잘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지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료나 간식을 좋아하거나 또는 원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네, 질문을 꽤 많이 활용하셨어요. 참치나 새우 등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먹는 음식 중에 식이 알러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곳이 있는지도 네,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완전히 다른 네, 고양이가 돼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 심지어 엄마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매우 무섭게 돌변한다고 해요. 그렇게 심하게 핥히고 무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생들을 먼저 챙겨주어서 섭섭하거나 뭐 서운한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 또는 어떤 요청의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는지 네, 물어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돌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깜돌이를 2번, 이제 새벽이 지났으니까요. 어제 사실 교감을 이른 아침에 시도를 했는데요. 교감하지 못했어요. 피하더라고요. 네, 제가 인사를 해도 대꾸도 안 하고 자꾸 자리를 이동을 해요. 그래서 교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끈질기게 만약에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 아이는 다음엔 교감이 거의 안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다음에 며칠 있다 올게 라고 하고 네, 그 교감 사항을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네, 지금 다시 교감을 시도를 했고, 이번에는 교감을 할 수 있어서 이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깜돌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안녕 깜돌이. 네,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요,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는 있는데 얘가 자는 건지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죠. 네, 일단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깜돌아 라고요. 네, 제가 그런 잠깐의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에 듣고 있어, 이야기해도 돼 라고 합니다. 아까는 왜 이야기하기 어려웠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불편했어 라고 합니다. 네, 별로 네, 어쩌면 지금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네. 네, 드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네,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지금서 깨우친 거거든요. 이 영상 교감할 때도 몰랐는데 영상을 녹화하고 영상에 녹화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알게 된 거거든요. 아까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불편했어 라고는 말을 딱 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니? 라고 물어봤어요. 집사들도 부탁하고 있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계속 나에게 부탁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주신 질문들을 물어봤습니다. 집사들이 깜돌이에게 전해달라고 약간 메시지를 전해줄게,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작은 집사가 너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작은 집사에게 조금 더 좋아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군,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합니다. 후에서 한숨을 몰아쉽니다. 그렇군, 이러고요. 하나만 알려줄게. 너무나 끔찍하게 좋아해서 그래. 난 그게 커다란 감정으로 몰아쳐서 보여져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 난 그냥 평범하게 놔두면 돼. 내가 스스로 다가갈 때까지. 집사가 날 아껴주니까 나도 꼭 같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지는 마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해준 마음을 알고 있어. 서운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줄게 라고 합니다. 싫어하는 것과 부담스러운 것을 알고 있을 것이야. 나는 집사들을 싫어하지 않아. 부담스러워 할 뿐이야 라고 합니다. 깜돌이가 느끼는 감정은 이래요. 이 깜돌이는 느끼는 거에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아이거든요.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굉장히 강한 애예요. 엄마가 와 이뻐 라고 하면은 그 와라는 동작이요 엄청나게 크게 오버돼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아주 작은 무심한도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이 아이는 그 자기 그릇에 맞아요. 근데 너무 큰 리액션이나 너무 큰 소리 이런 것들은 이 아이를 부담스럽게 하고 놀라게 해요. 싫어하지 않는다 합니다. 싫어와서가 아니고요. 부담스러워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신 이야기요. 키 큰 엄마는 깜돌이에게 어떤 존재일까? 내 키가 큰 집사는 깜돌이에게 어떤 존재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두 집사를 차별하지는 않아. 그냥 좀 더 쉬운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어 라고 합니다. 두 집사는 서로 다른 진동을 가지고 있어. 당연하게도 나는 다가가기 편한 쪽에 많이 가까이 있을 뿐이야 라고 합니다. 제가 들은 건 이것이라 그것에 대해 좀 더 덧붙일 말은 없어요. 아이가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좀 더 다가가기 쉬운 느낌의 진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편하대요. 다양한 종류의 간식하고 추루를 왜 잘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좋아하고 있어. 그냥 많이 먹지 않을 뿐이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냄새를 잘못 맡아서일까? 라는 말도 있어요. 냄새가 잘 안 나. 불편하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사료나 간식을 좋아하는지 또는 원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지는 않아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 라고도 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줘도요, 흥미가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양은 보이는데 냄새가 잘 안 나거든요. 맛있어 보이는 그런 입맛을 돋구는 그 향이 이 아이는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참치나 새우 등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먹는 음식 중에 식이 알러지 같은 것이 있니? 피해야 할 것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조개류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 바닷가에 들어간, 물에 들어간 종류는 더욱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조개였거든요, 분명히. 음성적인 정보도 그렇지만 보여주는 것도 조개였어요. 네, 그래서 조개류는 특히 더더욱 먹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개류가 들어간 음식도 네,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싫어가 아니고 그냥 안 된다라고 하니까요.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곳이 있니? 라고 네, 물어봤는데요. 제가 받은 같은 느낌은 왼쪽 뒷발, 발목, 네, 그리고 후각의 느낌이 전해져 오는데요. 후각보다는 뒷발이 한 고통의 지수가 0에서부터 10이면 0은 하나도 안 아파요. 10은 죽을 것 같은, 네, 8에서 90 정도면 정말 엄청난 고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 뒷발은 한 3에서 4 정도의 느낌이 있고요. 후각은 2에서 4 정도, 거의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함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해요. 느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느껴진 건 그렇게 느껴졌고, 제가 물어봅니다. 손은 정말 괜찮은 걸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불편하지 않아. 이 일로 병원 같은 것을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럼 다리는? 이라고 물어보니까요. 약간 저리는 정도야. 이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 다친 건 아니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정도의 느낌을 네, 느낄 수 있었고요. 물어보니까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7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병원에 가면 완전히 다른 고양이가 돼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또 엄마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매우 무섭게 변해서 확질하고 심하게 핥히고 무는데 왜 그런 것일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렇습니다. 안 좋은 과거의 기억 때문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을 무서워해. 지금 생은 아니지만 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이번 생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 아이는 전생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보여준 건요, 운명인데요. 누워있는데 저는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상황을 잘 모르는데요. 이 아이가 저에게 전해준 건요, 등이에요. 등이 누워있는데 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얀색 마스크 하고요, 모자 쓰고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술실에 있는 딱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이 아이는 저번 생에 그런 고통을 기억을 하고 있는 아이였어요. 전생을. 난 여전히
병원에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 정말 미안한데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아줘. 정말 원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왜 교감 때 저를 첫 교감에서 저가 갔을 때 싫어했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눈치챘나요? 저는 교감을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이게 마스크니 뭐 모자 쓰고 이렇게 다 해요. 그냥 이렇게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뭐랄까 저만의 그런 거랄까요? 어쨌든 그냥 뭔가 준비가 되면 준비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냥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런 이렇게 교감을 하는데 의사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했잖아요. 마스크 써서요. 네, 의사처럼 보였나 보다. 네, 그랬던 겁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요. 네, 병원에 대한 공포는 그런 전에 대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아달라고 해요.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아프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8번째로 전해준 이야기요. 동생들 챙기느라 혹시 섭섭하거나 또는 서운한 점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런 거라면 정말 괜찮아. 그보다 이렇게 마음 써줘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고마워라고 합니다. 동생들은 그들이 한 만큼 사랑받고 있는 거야. 난 모두 각자의 특성을 이해해. 우리 모두는 그래. 팀이 아닌, 전체가 아닌 각자의 분리된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렇기에 관여하지 않아. 그건 집사에게도 적용이 돼. 집사의 모든 행동을 이해해. 집사도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서운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아 라고 합니다. 집사도 고양이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각자의 고양이들의 영혼에 각자의 삶을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는데요. 집사도 그렇게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운하지도 섭섭하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이야기요.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 또는 뭐 요청이나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려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 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줘 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은 딱히 있지 않아. 내가 원한다면 집사의 옆에 가까이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야.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고 알려줘. 그 말을 듣는 것은 매우 기뻐 라고 합니다. 무언가 표시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은 많아. 그러나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무언가 표시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만이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방해 없이 묵묵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표현임을 알려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 집사의 첫 번째 질문에 위로가 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방해 없이 묵묵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깜돌이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집사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놀아달라고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이 그냥 옆에만 있어요. 저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 표현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임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냥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네, 전 이렇게 깜돌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마워. 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요. 교감을 마쳤습니다. 생각이 깊은 아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생각이 깊은 아이. 기억나는 건요. 병원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감을 나눴을 때도 이런 마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흰색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대한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집사, 첫 번째 작은 집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큰 집사를 반대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다가가기 편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네. 같은 고양이로 본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사람이라서 우월해. 절대 고양이에 대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저 몇 번 교감해봐도 사람이라서 뭐 더 위에 절대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고양이들은. 동급이나 아래로 생각하죠. 사람을 위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두 집사를 어느 한쪽은 위고 어느 한쪽은 낮게 이렇게 보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그냥 각자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표현 방법이 조금 표현하는 방법이 좀 서툴다고 할까요? 잘 안 다가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라고 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무언가 가까이 와서 안기고 뭐 이렇게 이러면 사람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만질 수 있고 이런 걸 느껴보고 싶은데요. 이 아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